예, 저희가 준비한 3위와 4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가 1대1로 맞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이게 친문의 결집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권교체 여론이 더 뜨거워질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이재명 후보의 오늘 발언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누가 그랬습니까? 검찰 공화국이 열립니다, 여러분. 많은 대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이재명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 부동층, 그 움직임 이유를 뭘로 보세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약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죠. 화면 속의 핵심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과거 SNS를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 이 발언을 두고 또 야권에서는 이게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런 말을 했으면은 뭐 대놓고 윤석열 후보에게 정치 보복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하도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선생님이 돼서 나도 좀 때리고 싶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혹시 이재명 후보도 정치 보복할 가능성이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너무 정색하고 말씀하시는 이번 건 아니시고요. 기회에 그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 내가 만약에 집권해도 절대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 이런 그 선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이제 선거 구도가 당연히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 구도가 돼야 되는데 아마 오늘 내일 모레까지 뭐 잘못하면은 문재인과 윤석열의 선거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 우리 이재명 후보의 존재감은 굉장히 그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의 어떤 주도권도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도 그다음에 선대위원회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도원 의원님 논평 말미했던 그 부분이에요. 다음 화면을 바로 만나볼까요? 일단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선 후보의 초유의 이제 정면 충돌이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 존재감이 애매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정권 교체, 이 정권 재창출보다 능력, 인물 대 인물 구도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친문이 어느 정도 결집할 수는 있어도 이재명 후보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평가가 오늘 좀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대 윤 후보와의 어떤 갈등 관계 이거는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굴러갈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정치 보복 같은 것을 생각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시고 있거든요. 사실상 코로나와 뭐 여러 가지 민생이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김종인, 윤여준, 뭐 이상돈 등 중도층, 뭐 이런 합리적 보수 이런 분들 계속 만나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통합과 포용의 어떤 정치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어떤 모습을 지금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보여줄 겁니다. 차별화를 가져갈 거예요. 이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뭔가 보복 정치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미래 정치를 얘기하는 이런 장면에서 오히려 차별화가 되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예. 이 관계는 정치 보복의 관계는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 후보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갈 공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제가 만약에 반론을 하자면 이재명 후보는 계속 차별화, 정책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계속 윤석열 후보와 이 정치 보복 혹은 적폐로 싸움을 붙으면 이재명 후보의 그 목소리가 이슈가 묻히고 잘 안 들리잖아요. 그 부분 아니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사실 싸움에 있지 않고 보복에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삶이 굉장히 팍팍해요. 어떻게 향후 5년을 내 삶을 개선시켜 줄 것인지의 구체적인 어떤 블루프린트를 원하고 있거든요. 정사진을 원하고 있단 그렇죠.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노력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대통령이 사과 요구까지 하면서 어쨌든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선 후보 간에
친문이 결집할 수도 있고, 근데 반면 오히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금도 이제 과반이 넘고 있는데 박 의원님 보시기에도 뭔가 윤석열 후보에게 뭐 의도를 안 했더라도 뭔가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까? 예, 뭐 지금 정치 보복 이런 얘기는 단어 쓰신 적도 없고요. 이번에 나온 게 뭐 기획된 거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이. 윤 후보 발언이 이런 걸 기획해서 하실 분도 아니고, 근데 지금 문제는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가 1대1로 붙는 모양을 보이게 되면 정권 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의 욕구가 더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존재감을 상실하고 이제 점점 더 어려운 국면에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라는 판단이십니까?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저희는 근데 문제는 정치 보복 이건 절대 없다고 선언을 하셨는데도 예. 그 민주당에서 자꾸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아하. 시스템, 법치주의, 법과 원칙 이게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 논란을 덮기 위해서 이걸 이슈화시키는 경향이 여당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